오늘 리뷰는 바로 웹 한정판 MG 이클립스 건담용 라이진 스트라이커 팩. 발매는 2022년 11월 달에 웹 한정으로 발매를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3,200엔, 국내 정가는 38,400원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거는 라이진 스트라이커 단품이고요. 동시 발매로 해서 이클립스 건담과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발매를 했어요. 그쪽은 사출색이 약간 더 매트한 느낌이라고 되어 있긴 하던데, 보니까 뭐 약간 파란색이 보라색으로 살짝 바뀌고 막 그런 느낌? 저는 이미 이클립스 건담이 있으니까 단품으로 그것도 이제 재판 때 좀 구매를 했고요. 이클립스 건담이 사용하는 이제 추가 백팩이 지금 이 라이진 스트라이커 이외에도 매뉴버 스트라이커라고 앞서서 발매했던 게 또 있어요. 그것도 뭐 나중에 재판한다 그러면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라이진 스트라이커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가격이 3,200엔씩이나 하잖아요. 옵션 치고 그것도 백팩 하나 치고는 박스도 상당히 두툼합니다. 처음에 이게 옵션의 박스 두께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스가 많이 두툼해요. 백팩 하나 들은 게 아니라 한 백팩 3개 들은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러면 바로 리뷰 보도록 합시다. 자, 라이진 스트라이커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크가 있더라고요. 사실 라이진 스트라이커를 처음 봤을 때는 이클립스용 신규 백팩인가 봐 했는데, 알고 보니 어라, 이 파츠는 라이트닝 스트라이커 팩의 바리에이션이었다. 그래가지고 라이트닝 스트라이커가 사용을 하던 뭐 가슴 아머라든가 무장 수납 파츠라든가 뭐 일부 파츠가 남습니다. 뭐 그렇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폴리캡 같은 경우는 PC7번 4개를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냥 원래 갖고 있던 폴리캡 좀 썼고요. 그리고 습식 데칼, 라이진 스트라이커에 들어가는 요 데칼도 좀 들어가 있고요. 한 80% 정도가 이클립스 건담용 습식 데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클립스에 들어있었던 그 마킹 실들, 테트론 실들이 전부 다 습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MG 부속으로 들어가 있는 이클립스 건담도 동일한 게 들어가 있죠. 액션 베이스입니다. 액션 베이스 1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튼튼한, 나사 사용하지 않는 그거 있죠. 아주 좋은 베이스, 별매 안 하는 베이스, 그거 들어가 있고요. 그걸 위한 디스플레이 조인트 2개, 둘 다 라이진 스트라이커용 조인트입니다. 라이진 스트라이커 단독으로 스탠드에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메인인 라이진 스트라이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스트라이커 백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형태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클립스 건담에게는 어차피 변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라이트닝 스트라이커를 베이스로 만들어졌잖아요. 라이트닝 스트라이커가 오버드라이브라 그래가지고 고속 이동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걸 위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화력을 보충하기 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컬러링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이클립스 건담에 맞춘 하얀색과 파란색이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도 이제 형광 그린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라인들이 형광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본드에는 라이트닝 스트라이커랑도 간단 비교. 솔직히 비교하는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이트닝 스트라이커랑 라이진 스트라이커랑 날개 방향이 정반대고요. 이 가운데 있는 날개, 같은 날개 쓰는 거지만 반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라이진 스트라이커는 추가 파츠가 엄청 많아요. 이게 라이트닝 스트라이커는 몸체, 바로 날개, 그 바깥에 콤포짓 유닛 끝이거든요. 라이진은 본체, 바로 빈포 들어가는 유닛, 그리고 추가로 외장 하나 덧댄 다음 날개, 그 다음 콤포짓 유닛, 다음 날개. 본체와 날개 사이만도 파츠가 2개가 추가가 됐고 바깥쪽에도 하나가 더 추가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볼륨감이 엄청 큽니다. 당장 좌우 사이즈 비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준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륨감도 큰데 날개도 뒤집어 놨으니까 약간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으로 또 디자인되어 있어요. 아무튼 전체적인 이야기는 했고,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라이진 스트라이커의 가장 큰 부분이 어딥니까? 여기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빈포, 바로 71XX식 곡사형 빈포. 이름 어렵다, 그죠? 무엇보다 누가 오브 아니라 할까봐 땡땡식, 무튼 간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엄청나게 큰 빈포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좀 분위기상 약간 로엔그린 런처가 살짝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딱 이 빈포만 뺄 수 있으니까 잠깐 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로엔그린 런처가 생각나냐면은 전 이 뒷부분 때문에, 그리고 길이 때문에
일단 길이만 놓고 봐도 이거 하나만 23.5cm가량 나옵니다. 이게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이클립스 건담보다 큰 거예요, 얘가. 그 정도로 볼륨감이 꽤 크다. 그리고 빔포의 앞부분 꽤나 멋지게 생긴 부분인데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링이 하나 있고 링을 잡아주는 곳이 3군데 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마치 빔을 쏘는 것 같은 내부 파츠도 조금 엿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런 프레임들이 좀 눈에 띄죠.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파란색이랑 하얀색 파츠는 라이트닝 스트라이커 때 백팩에 쓰이던 겁니다. 그게 이쪽으로 와서 빔포의 파츠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색깔은 파란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더라도 꽤나 볼륨감이 있고 뒤쪽으로 가보면은 디테일도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뒷부분 보면은 이게 동그란 클리어 파츠가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데 보면서 그리고 뒤쪽에 디테일이나 이런 파이프라인 같은 거 있죠. 요런 디테일들을 보면서 약간 로엔그린 런처 뒷부분 닮았는데?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했어요. 뒤쪽에는 작은 날개 2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재밌는 점이 있다면 이 뒷부분 딱 조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정크로 남던 라이트닝 스트라이커의 무장 수납 파츠랑 동일하게 생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부터 해서 똑같죠? 근데 이제 장착 조인트는 훨씬 두꺼운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형입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원래 라이트닝 때부터 쓰던 부스터 유닛이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서 가동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상당히 큰 게 이렇게 자세히 봐도 느껴지죠. 그리고 본체 아래쪽으로 이제 빔포가 장착이 되는데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 프레임도 안쪽에 접혀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은 관절이 이중 관절을 통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밀착시킬 수도 있고 끄집어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빔포가 연결된 부분은 별도 회전축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어차피 도킹 때 써야 하지만 이 프레임은 뒤집어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빔포가 스트라이커의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라이진 스트라이커의 기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 파츠입니다. 이클립스한테 씌워질 파츠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클립스 헤드에다가 끼워주는 거고요. 스트라이커 상태에서는 대신에 이게 기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앞부분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된 프레임 부분도 디테일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형태고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연결된 부분이 또 이제 원래 라이트닝 스트라이커에서 쓰던 본체 부분인 거죠.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잠시 무장은 제거를 했고요. 딱 지금 이클립스 등에 끼워질 부분이 라이트닝 때도 쓰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가동시켜 보면은 내부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기존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위쪽에 추가 파츠가 좀 많이 쓰였어요. 검은색이랑 클리어 파츠는 아예 전부 신규 파츠인데요. 원래 라이트닝에 이 흉부 아머가 연결되던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고 검은 색깔 아머가 이렇게 크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클리어 파츠가 하나 사용이 됐고 뒤쪽으로는 날개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이제 부스터가 내장이 되어 있죠. 원래 라이트닝 때도 쓰던 그겁니다. 그래서 이 플랩들을 가동시켜서 오버드라이브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가동 포인트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움직여주는 것도 가능해요. 거기다가 이 윗부분 파츠도 조금씩 움직여줄 수 있고요. 사용된 파츠가 기본적으로 라이트닝 때랑 똑같으니까 디테일도 동일합니다. 대신에 이 앞부분 원래는 라이트닝 스트라이커에 또 이제 백팩 유닛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구멍까지 아예 막아버렸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 라이트닝과 또 간단하게 비교 한번 해보면 재밌는 점이라 그러면 정면에서 보는 디테일,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프레임 디테일은 동일하게 사용이 됐는데 주변에 있는 파츠 형태가 많이 다르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아래쪽 유닛도 이제 구멍이 막혔기 때문에 라이즈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조인트 길이입니다. 이제 백팩에 도킹하기 위한 조인트 길이가 라이진 쪽이 훨씬 길어요. 라이트닝보다 라이진 쪽 딱 보면 와 길다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날개 부분도 봐야겠죠. 이제 빔포가 연결되어 있던 부분도 잠깐 보면은 일단 파란색 파츠의 분할이라던가 뭐 안쪽에 관절 내장되어 있는 프레임이라던가 이런 것도 괜찮고요. 기본적으로는 아주 조금씩이지만 이렇게 날개를 상하 가동을 시켜주는 게 가능합니다. 되게 조금씩이긴 해요. 그리고 축관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또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 겉에 달려있는 거대한 날개 치고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약간 얇아요. 축 두꺼운 건 좋은데 처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정작 이 파츠 자체가 이 중간 부분이 얇다 보니까 이 힘줘서 움직이기는 좀 힘들겠다. 그리고 날개 쪽으로 나와서 이제 추가 파츠, 하얀 색깔의 추가 파츠가 하나 연결이 더 되어 있는 형태고요. 바깥에 나와 있는 이 날개 역시 이제 뒤집어서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역시 바깥쪽에는 컴포지트 포드가 하나씩 양옆으로 달려있죠. 앞부분의 파츠가 바뀌었습니다. 되게 심플한 파츠였는데 겉에 검은 색깔 파츠가 씌워지면서 더 날렵한 형태의 실루엣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 역시 라이트닝과 단순 비교해보면 뭐 색깔은 둘째 치고라도 날개라던가 이런 게 더 추가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참고로 파츠도 라이트닝이랑 같은 파츠를 써요, 기본은. 근데 그 위에 씌워지는 게 달라지는 거죠. 당장 원래 라이트닝에 사용하던 이 아래쪽 부스터 유닛, 이게 빔포 쪽으로 바뀌었고요, 위치가. 그 대신 라이즈는 신규 파츠를 쓴다. 그래가지고 이 앞에 외장 부분과 뒤쪽 부스터의 외장 부분은 완전 신규 파츠. 그래서 형광색이 또 포인트로 하나씩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겉에 들어간 날개 디테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샤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능 역시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윗부분 들어주고 아랫부분 벌려주고 뒤에 외장 살짝 슬라이드, 오버드라이브. 역시나 동일하게 뭐 센서 및 스러스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성능은 충분히 좋은 설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연결 자체도 기존에 폴리캡 쓰던 거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제 회전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무장인 이 곡사형 빔포, 왜 곡사형인가 하고 설정을 다시 한번 뒤져봤었는데 이클립스 건담이 미라주 콜로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빔을 굴절시킨다 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징 스트라이커 단독으로 한번 스탠드에 올려봅시다. 어떻게 올리냐? 일단 기수 들어 올린 다음에 안쪽에 있던 조인트 있죠?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가지고 와서 씌워줍니다. 이렇게 씌우면 밑에 스탠드에 끼울 조인트가 생겨나고 기술을 다시 덮어주고 스탠드 온! 이렇게 단독으로 스탠드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인트 상당히 튼튼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떨어지겠구나라는, 아니면 빠지겠구나라는 게 씌워놓기만 한 겁니다. 빠지겠구나 하는 그런 걱정은 딱히 들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라이징 스트라이커 혼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이클립스 건담이 함께 할 시간. 근데 크다 했지만은 본체보다도 월등히 커 보이긴 하네요. 정말 단순히 옆에 세워놓기만 해도 와, 이건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날개 좌우도 엄청 기네. 야, 이건 29cm구나. 이렇게 좌우 길이는. 와, 크네요. 아무튼 이제 도킹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좀 조작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 기수에 있는 헬멧은 빼줍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을 그대로 뒤집어서 뒤쪽으로 넘겨주고요. 아래쪽에 있던 빔포를 이렇게 쭉 프레임을 뒤로 넘겨서 빔포를 앞을 보게 돌려주고 프레임을 다시 포개서 빔포를 위로 가지고 와줍니다. 반대쪽 마찬가지 동일하게 프레임을 늘리고 위로 올려서 돌린 다음 프레임 포개주고, 이렇게 하면 뭐 도킹 준비 끝입니다. 그리고 이클립스 건담 등으로 와서요, 혹시 등에 있는 이 외장 파츠들이 위에 게 막 이렇게 들려 있거나 밑에 플랩이 아예 이렇게 뒤쪽을 향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내려주세요. 이 위에 있는 것도 완전히 이렇게 포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위쪽에 있는 외장을 이 검은 색깔 파츠랑 조인트 사이 있죠, 사이에 공간이 살짝 있잖아요. 저기 맞춰서 쏙 들어가게 맞추면서 조인트 도킹.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직 머리 앞에 바이저를 안 씌워줬습니다. 뭐 블레이드 안테나를 교체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끼우는 게 이 블레이드 안테나 쪽에 가서 이마 아래쪽을 먼저 감싸면서 위쪽을 이렇게 걸어주는 방식입니다. 잘 보면은 프레임이 약간 고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씌우면서 이 고리를 블레이드 안테나 사이에 쏙 하고 걸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완전히 물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블레이드 안테나 뒤에서 봤을 때 완전히 걸려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대신에 블레이드 안테나에 걸어놓은 만큼 다시 뺄 때 조심히 빼주시길 바랍니다. 조심히. 이클립스 건담 라이징 장비 완성! 이런 식으로 백팩이 추가, 그리고 바이저를 하나 더 씌우는 이런 방식. 얼굴을 좀 가린다라는 점에서 되게 독특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좀 변화가 있는 건 상체 정도잖아요.
특히나 이 머리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데 이 부분이 확실히 이렇게 얼굴을 가려놓으니까 뭐 전투용 바이저 쓴 것 마냥 이렇게 머리에 뭘 쓰니까 요건 요거대로 꽤나 멋지다.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사이버펑크하다라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눈을 제대로 가리고 있다. 그리고 형태도 형태인지라 되게 일체감도 많이 들어요. 색깔이 그렇게 막 엄청 튄다라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생김새도 이제 흉부의 뾰족한 느낌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도 이제 본체인 이 이클립스 건담과 색깔을 거의 맞췄다 보니까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보더라도 뭐 대단히 큰 위화감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클립스 건담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한때 변형한 모습이 좀 화제였잖아요. 마치 레이싱카 같다라는 느낌. 근데 그런 이클립스 건담에 날개를 달아준 격? 요런 부분은 꽤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뭐 잘 어울리고 뭐 큼직하고 멋지고 좋은데요. 생각보다 이 백팩 연결 조인트가 약합니다. 이거 뭐지? 아니 적어도 좀 저항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끼울 때도 그렇고요. 그냥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고 쑥 빠져요. 이래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이클립스 건담 라이진 장비는 매뉴얼 공식으로 스탠드를 2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베이스는 2개 연결하고 스탠드는 어디 꽂으세요 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물론 모비라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비라머 때도 어떻게 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무려 스탠드 2개, 이클립스에 들어있던 것과 라이진 스트라이커에 들어있던 거 2개를 합쳐서 이클립스 라이진 장비를 올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환 조건 같아요. 액션 베이스 2개를 제물로 삼아 이클립스 라이진 장비를 소환 막 이런 느낌 같아요. 이게 그도 그럴 게 옆에서 보면은 이 베이스가 잡아먹는 공간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그죠? 아무튼 베이스 지금 어떻게 꽂았냐? 어느 정도 이클립스 쪽은 뒤쪽으로 스탠드를 좀 넘겨가지고 다리 사이에 원래 이클립스 끼우는 곳이죠. 거기 끼웠고요. 라이진은 좀 가능한 좀 길게 빼가지고 딱 아까 이제 백팩 원래 끼우던 자리에 끼워서 스탠드를 2개 올린 거나 다름없죠. 그냥 이거는 참 뭔가 뭔가 애매하네요. 네. 자, 간단하게 액션 포즈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빔사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확실히 백팩 덕분에 저 거대한 빔포의 이미지가 좀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에 좀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기도 해요. 단지 이렇게 뭐 전시하거나 할 때 이렇게 포즈를 못 잡잖아요. 스탠드를 이클립스한테 꽂으면 허리도 못 돌리고 그래가지고 스탠드를 뺐더니 이 포즈 잡는다고 한 백팩도 한 3번 빠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장시간 전시할 때는 스탠드 2개 쓰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왼손으로 라이플을 들고 사격하고 있는 포즈. 다시 봐도 저 쭉쭉 뻗은 백팩 디자인 덕분인지 이클립스의 이미지가 더 세지긴 하네요. 이클립스도 원래 좀 샤프하고 쭉쭉 뻗은 디자인이었잖아요. 그걸 더 극대화해 놓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포즈 상태에서는 빔사배를 오른손에 들어서 화면상의 왼쪽으로 지금 쭉 뻗었잖아요. 근데 원래였다면 이게 끝이었단 말이에요. 해봤자 지금 이 스커트처럼 쓰이는 라이플 정도? 근데 백팩이라는 존재가 더 샤프하게 위에서 아주 두껍게 잡아주고 위에서 빔포가 쭉쭉 뻗고 막 확실히 그 이클립스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더 극대화됐다라는 느낌 많이 듭니다. 연결이 헐거우니까 이게 더 많은 포즈를 취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럼 바로 모빌 아머로 넘어가 볼까요? 이클립스의 변형 과정이야. 제가 이클립스 리뷰 때 했었으니까 이클립스의 변형은 제 예전 리뷰 참고해 주시고요. 라이진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이클립스 건담은 변형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진 스트라이커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둘을 도킹을 시켜볼 건데 이제 아스라다에다가 스파이럴 부스터를 달아줄 차례죠. 그러면은 라이진 스트라이커에 있는 바이저를 잠시 빼고 이 위에 있는 프레임을 들어 올려서 돌려주고 다시 바이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잠시 이렇게 넘겨 놓을게요. 그리고 이클립스 건담의 옆구리 부분 있죠? 이쪽으로 빔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위치 잘 맞춰가면서 되게 비좁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도킹! 그리고 올려뒀던 바이저를 이렇게 앞으로 씌워줍니다. 관절 좀 이렇게 움직여줘서 완성! 모빌 아머 상태의 이클립스 건담 라이진 장비!
그래도 이쪽은 이 빈포가 깊게 이렇게 옆구리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런가 막 빠질 것 같고 그러지는 않네요. 나름 또 밀착이 되어 있어요. 일단 첫인상 방금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진짜 아스라다한테 스파이럴 부스터 달아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추가 파츠 형태로 실루엣이 굉장히 더 날렵해졌달까? 이게 언뜻 보면 이 뒤에 있던 날개의 연장 같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어져 있는 것처럼 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날개가.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자 거대한 날개가 달린 부스터를 추가한 그런 느낌인 거죠. 뒷모습을 보더라도 뭐 그리 복잡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이클립스 건담도 이렇게 납작해진 형태다 보니까 그거에 딱 맞게 알맞게 되어 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단지 아무래도 이제 백팩이 무거워졌다 보니까 무게중심도 뒤쪽으로 함께 이렇게 쏠리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나름 멋은 있다. 색깔이 또 잘 맞으니까 이클립스 리뷰할 때는 그 빌드 부스터가 참 좋았다라고 느껴졌는데 이거대로 괜찮은데요, 나름? 아 그리고 지금 스탠드 하나로만 사용을 했지만 역시 스탠드 2개 사용하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뒤쪽으로 무겁다 보니까 장시간 이대로 전시할 거면 역시 스탠드 2개 쓰는 게 안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클립스를 모빌 아머 전용 조인트가 아니라 모빌 슈트 조인트를 쓰게 해놨네요. 이게 스탠드를 앞에서 뒤로 꽂게 해놨네. 해볼까요? 자 역시 스탠드 2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매뉴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스탠드를 올렸는데 아무래도 너무 높아요. 마찬가지로 앞뒤로 굉장히 길고요. 오히려 너무 높으면 흔들흔들 하거든요, 이렇게. 혹시 이대로 전시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스탠드 위치라든가 이런 거 길이나 조정을 해서 높이를 좀 낮추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외판정판 MG 이클립스 건담용 라이진 스트라이커 팩 리뷰를 해봤습니다. 원래 설정상으로도 이제 라이트닝 스트라이커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라모델도 이제 라이트닝 스트라이커의 파츠들을 다수 사용을 합니다. 뭐 근본되는 가운데 있는 본체라든가 이제 양옆에 콤포지트 보드라든가 그러면서도 추가 파츠들이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니까 볼륨감이 어마어마해졌다. 그 외형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빈포의 존재감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대단해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만든 직후에 나쁘지 않은데? 볼륨감도 크고 막 이야 이게 꽤 괜찮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옵션 치곤 되게 멋있으니까 단독으로 둘만 하네 얘는 막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단독으로 둬야 될 것 같은 조인트 강도가 딱 처음에 도킹했을 때 그 조인트 강도 보고서 충격 먹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헐겁지? 아니 이클립스 건담용이라며 근데 이클립스 건담에 안 맞는 느낌? 되게 애매했어요 그게. 그 외에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 빈포가 달려있는 유닛이 본체랑 연결되는 조인트 얇다. 본체와 결합되는 조인트는 두껍고 튼튼한데 그 조인트 바로 옆에 있는 그 빈포 달린 유닛 그 부분이 그냥 가동 부위 주변이 좀 얇아서 그게 좀 걱정되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포즈 잡거나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외에 외형은 확실히 멋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시